오빠랑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거의 6, 7년에 걸친 아주 지독한 스토리를 여러분께 썰로 풀어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흔하지 않은,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기대하시고 비디비치 쿠션 오늘도 제품 설명은 여기 카드 확인해주시고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 혹시 태어나시기 전인가요? 그 무렵에 저희는 아빠랑 따로 살았어요. 아빠 혼자 중국에 계시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빠가 택시에 타고 계셨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주 큰 충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막 튕겨져 나가고 이래서 아무튼 생사를 오가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절초풍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이제 중국으로 날아가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 지금 엄마한테 이입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정말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이를 계기로 놀란 엄마는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실 정말 갑자기였죠. 정말 갑자기 중국이란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중국어도 몰랐고 중국 문화 더 모르고 심지어 영어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개 중에서도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보통으로 말하면 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그런 아주 생각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라는 그런 삭막하고 낯선 환경에 가가지고 또 중국 현지 학교를 갔어요. 거기서도 재밌는 썰 진짜 많은데 일단 오늘은 다 차치하고 화사하고 예쁜 뉴트럴 핑크 블러셔. 제가 당시 다녔던 그 현지 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이 거의 정말 없었어요. 한 학년에 한 3, 4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한국인은 한 두세 명?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제 그 중국인 친구들도 아주 생소한 거죠. 걔네도 애기들이기도 하고 제가 한국인이고 중국어도 잘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었겠죠. 있을만 하죠. 또 다른 반인데도 그냥 신경 끌고 사면 되는데 굳이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 주동자가 걔는 이제 남자인데 덩치도 되게 크고 까맣고 좀 험악하게 생기고 초딩인데도 약간 이렇게 포스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 주동자가 막 애들 끌고 와가지고 뭐라 하고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반응은 잘 안 하긴 했는데 좀 무섭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반이니까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초딩을 졸업합니다. 네이처 허니 멜팅 립 중에서 신상 컬러가 이렇게 블랙으로 나왔더라고요. 블랙 컬러에 펄이 콕콕 박혀있어요. 핑크빛 살짝 올라오는 새로운 컬러니까 립밤 대용으로 한번 발라두고 진행할게요. 근데 완전 못생긴 컬러다. 역시 거의 블랙 컬러의 모든 제품이 색 바뀌면 푸른 핑크인 것 같아요. 컬러 좀 안 어울리지만 살짝 봐주세요. 자, 근데 이럴 수가.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하필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예, 정말 하필. 여러분 참고로 중국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 쭉 올라가는 형태예요. 1학년 1반이면 2학년 1반, 3학년 1반. 같은 담임쌤, 같은 반 친구들 이렇게 학급 전체가 학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싫었죠. 입학하는 날 갔는데 진짜 너 잘 걸렸다 하고 바로 또 시작인 거예요. 틈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는 앞에서 거슬리게 막 아우 또 머리 컸다고 말도 더 많아졌고 좀 심하게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짜증나게. 뭐라고 시비를 털었냐 하면은 거의 그냥 한국 욕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다. 우리 위대한 중국의 땅덩어리를 팔아. 우리 땅덩어리에 몇십 배나 작다. 땅 크기는 모두 우리 위대한 큰 중화민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한국을 조선은 중국이 속국이니 한국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엉뚱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또 은혜를 모른다. 샬라샬라. 그냥 한국우 이런 거였어요. 어쩌라고. 사실 정말 다행히도 주변 친구들은 저를 좋아해줘가지고 대신 막 제지해주고 욕해주고 했었거든요. 딱히 그 친구랑 1대1로 막 이렇게 대면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었고 제가 또 최대한 무시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거의 맨날 그랬다니까.
지금 이런 말 좀 이입이 안 되고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거의 인생 처음으로 리얼 애국심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애국심이 차올랐어요. 앞에서 막 약 올리고 깐죽깐죽 거리는 것도 짜증났는데 그것보다 나라를 싸그리 잡아가지고 한국인 전체를 욕하는 게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내가 진짜 졸라 잘해서 한국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정말 딱 한 1년쯤 뒤 그 친구는 찍소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점점 와가지고 시비 거는 게 줄더니 어느 순간 시야에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마디 뭔가 드립이나 대화도 못 건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철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 그 친구가 공부 당연히 안 하고 친구 놀리고 말썽 피우던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류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차분해지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뭐 과목 대표도 했어. 물리였나? 아주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저는 걔가 싫었어요. 싫지 않겠어요? 당연히 싫었죠. 나도 애기였는데. 1학년부터 3학년이 되도록 내가 먼저 말 건 적은 정말 5번도 없었을 거야. 아주 필요에 의한 거 빼고는. 근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걔가 날 엄청 좋아한대요. 막 말 못 걸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랬던 게 부끄러워서였대. 사실 또 대충 알았지만 모른 척했죠. 왜냐? 나는 다른 썸남이 있었고 중학생 내내 썸만 탔지만 그 친구를 싫어했으니까. 뭐 아무튼 좋아한다 어쩐다 소문은 났지만 정작 그 친구나 나는 서로에게 별 반응이 없는 채로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니까 그 친구랑은 당연히 이제 떨어졌죠. 사실상 끝난 인연이죠. 이제 볼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메신저 하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아주 뜬금없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모두 학년 동안 너 좋아했다. 어쩌고저쩌고. 놀랍지 않죠? 근데 놀란 게 그 친구가 한국어를 보냅니다. 한국어 타자를 쳐서 뭐 어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어를 막 보냈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던 내 녀석이 한글을 배운다고? 뭐 이래가지고 엄청 쇼킹했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한국으로 대학 갈 꿈까지 꾸고 있던 거예요. 다빈아 나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대학교를 갈 거야. 중국 메신저 그때 QQ라고 있었거든요. 그 QQ로 자기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막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놀랍죠. 감정적인 감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잘 해봐라.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응원의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친근하게 막 친해지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도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한국을 다시 좋아하게 되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이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라.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몇 년 후 여기서부터가 찐인데요. 제가 대학교 새내기로 바빴던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친구들이랑 막 헤어지고 지하철역 가고 있는데 모르는 이름으로 카톡이 하나 띵 왔어요. 다빈아 안녕. 누구지? 프사도 없고. 근데 이 이름이 조금 이상해. 약간 한국인 이름 같지가 않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 친구 이름 한자를 한글로 발음한 그 이름이었어요. 와 정말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갑자기 내 카톡창에 뜬 거예요. 그 당시는 바빠가지고 중국 메신저도 많이 못 들어갔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막 안부를 묻는 사이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카톡에 이렇게 뜨니까 뭐지? 근데 여러분 이 다음이 더 놀라워요. 웬 사진 한 장이 옵니다. 그냥 길가 인도에 캐리어가 하나 놓여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배경이 경희대요. 경희대 앞에 거기 캐리어를 탁 세워두고 사진 탁 찍어서 나한테 탁 보낸 거예요. 나 정말 지금도 조금 소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겠어요? 지금은 제가 줄줄이 이 친구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초중딩 때 날 화나게 했고 일반 반 친구보다도 못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고백하고 별로 안 좋아하던 그 친구가 나를 보러 한국에 왔다? 심지어 밤이었어요. 그러고서 너 지금 경희대냐고. 저 진짜 그때 회귀와 카드 찍기 직전이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다 빠빠이하고 밤에 혼자 딱 된 시점에 너 지금 경희대지 이러니까 너무 놀랐던. 바로 찌끄떡 들어가서 음파 속에서 막 이렇게 눈알 굴리고 있었어. 다행히
그때는 또 경중선이 빡치게 안 하고 금방 와가지고 지하철 바로 탔죠. 타고 나서도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를 한다거나 갑자기 불편하게 만들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그때는 왠지 너무 무서웠어.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캐리어 사건이 가장 큰일이라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가 다른 걸 하나 기억을 해냈어요. 카톡 친구 목록에서 우연히 그 친구 프사를 봤는데 세상에 내 사진인 거야. 경희대 사건 이후로 뭣도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알바야,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그 후로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그냥 안 친했어요. 여전히 안 친하고 어떤 그런 건덕지도 없었는데 어느 날 카톡을 봤는데 아이고 흥분했다. 본인 프사가 왜 내 사진이냐고. 그 사진이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 당연히 물론 준 적이 없거든요. 내가 4년 전에 무슨 약속을 했을까.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연락도 다 좀 피하고 당연히 만나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지독한 짝사랑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 겪은 썰. 지금은 시간도 지나고 좀 저도 컸으니까 그 친구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그 친구는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 어디 대학교를 갔어요. 졸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은 오히려 진짜 그 친구를 재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름 낭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서툴렀고 저도 못 받아줬고 어렵고 무섭다고 피하기만 했고 이렇게 또 오늘도 썰로서 소비하게 돼서 친구한테 좀 미안하네요. 립 좀 오버해서 한번 그려준 다음에 사는 중개서 이 중앙까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샀는데 정말 괜히 샀어. 너무 무거워요. 이게 가방에 키링처럼 이렇게 달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키치한 그런 느낌의 틴트인데 달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컬러도 제가 좀 잘못 선택한 게 완전 베이스 컬러로 산 거예요. 단독으로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고 뚜껑 열 때도 조금 이게 불편하고 덮어줄게요. 덮이려나? 어때요? 컬러 정말 잘못 산 것 같지 않나요? 컬러는 이런 베이스용인데 이 질감은 또 이 베이스용이랑 안 맞아요. 너무 가볍고 박제부각도 있어서 잘못 샀어. 사시려면 하나만 발라도 예쁠 데일리 컬러로 사시는 게 어디 달고 다니기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발랐더니 오버립은 확실하게 됐어요. 살짝 픽스되는 동안 블러셔 한 번 더 하이라이터까지 오늘 각질 상태가 안 좋아서 아워글라스 이프 온리 컬러 엄청 촉촉한 립스틱이에요. 너무 예쁜걸? 립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나 오늘 펌하고 왔는데 엄청 살살 묶었으니까 괜찮겠죠? 좀 꼬부랑죽다. 저는 오늘도 청첩 모임을 간답니다. 여러분은 뭐 하시나요? 정말 귀찮다.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그냥 밥 안 얻어 먹어도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의 겟레디미도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